안녕, 이재식 국악원 친구들. 이번 주 내 맘대로 현대시 해설 강의를 진행할 장민혜 쌤이야. 이번 작품은 문정희 시인의 찬밥이라는 작품이야. 선생님 영상을 보기 전에 반드시 7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작성하고 나서 해설 강의 보는 거 알고 있지? 자, 다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 바로 시작할게. 우리 친구들은 찬밥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까? 아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차디찬 밥을 먹어본 경험 많지 않을 것 같아. 쌤은 도시락을 학창시절에 싸갔던 경험 때문에 보온 도시락을 먹었던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약간 미지근하거나 또는 찬밥을 먹어본 경험이 많아. 물론 학창시절 이후에는 찬밥을 먹어볼 일은 별로 없었지. 오늘 다룰 이 시는 아마 우리 친구들에게는 생소한 문정희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이야. 지금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인이고 또 앞으로 접할 기회가 많을 거야. 이 시는 일상생활에 바탕을 둔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되게 쉽게 읽혔을 거야. 이 시는 아픈 몸으로 혼자 찬밥을 먹다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게 된다는 내용이야. 핵심 시어는 우리 제목에서 알 수 있는 이 찬밥이고 이 찬밥이 시를 쓰게 된 시적 발상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 찬밥과 관련한 시어의 내용 정리는 선생님 마지막에 하도록 할게. 자, 그리고 이 시는 개인적인 체험에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서로 시에 대한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시를 같이 읽으면서 천천히 이해해보자. 이 시는 우선 전체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1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세보니까 총 19개의 행이야. 그래서 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내용이 구분되는 행끼리 묶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1행부터 2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행에서 보니까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 화자는 현재 아픈 상황이야. 그런데 일어나서 혼자 찬밥을 먹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 찬밥 속에서 서리빨, 그 매우 추운 그 기운이 목을 쑤시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 즉 찬밥을 먹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찬밥을 먹으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냐면 바로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을 떠올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찬밥은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다시 그것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지난번에 별 해는 밤이라는 시를 봤을 때 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였던 것처럼 오늘은 이 찬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움과 회상의 매개체가 되고 있어. 자, 그래서 1행부터 2행까지는 몸이 아픈 화자가 몸을 겨우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게 된 상황이 그려지고 있다. 자, 이제부터 3행 한번 살펴볼게.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살았던 시절에는 아마 이런 전기 제품이 없었을 것 같아. 아주 옛날이지. 근데 현재 화자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갖가지 전기 제품도 있고 1분만 단추를 눌러도 굳이 찬밥을 먹지 않아도 되는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래서 문명의 편리성이 지배하는 현대의 상황에서 찬밥을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라고 설명을 했어. 그래서 3행부터 6행까지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사실 이제는 찬밥을 먹을 일도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그런데 화자는 굳이 찬밥을 먹고 있다. 그것도 아픈 몸을 일으켜서. 자, 계속 7행부터 볼게. 가족에겐 따스한 밥을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이라고 했어. 자, 가족에게 따스한 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따스한 밥이라고 하는 것과 찬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대비적이지. 감각의 대비라고 했어. 어떤 감각이야? 촉각적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어머니의 희생적이면서 헌신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지만
엄마는 남은 찬밥, 예를 들면 어제 남은 찬밥 이런 것들을 먹었던 희생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 계속 보니까 이 빠진 그릇에 찬밥을 훑어. 그래서 이 빠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한쪽 구석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그릇조차 버리지 못하고, 그런데 식구들에게는 이런 그릇을 줄 수 없어서 엄마가 여기에다가 밥을 담아서 보잘것없는 그릇에 찬밥을 먹던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라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남긴 반찬에 급히 이렇게 찬밥을 대충 먹고, 하지만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몸에서는 제일 따스한 사랑을 품던 그녀라고 표현을 했어. 11행까지를 보니까 이 화자는 아픈 상황에서 누가 생각나? 엄마가 생각나. 그러면서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그 찬밥을 먹으면서 엄마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있고, 엄마의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족들에게는 따뜻한 밥과 좋은 반찬을 먹이고, 자신은 이 빠진 그릇에 남은 음식들을 먹던 어머니의 따뜻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회상하고 있었어. 이제 12행부터 14행까지 살펴볼게.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닥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아마도 어머니는 낮에는 고된 일을 또 밖에서 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집안일을 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구들은 다 잠든 깊은 밤에 혼자 달끄덕거리면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의 매우 힘들고 고달팠던 삶을 얘기하는 거고,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덕거리던 그 손이 그립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립기 때문에 나는 오늘 아픈 몸을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선생님 어머니도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을 하셨는데, 선생님이 아까 학창시절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만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일을 끝내고 돌아오시면 늦은 밤에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거나 또는 새벽에 도시락 반찬을 하셨던 기억이 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의 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밤 혼자 달그덕거리던 소리라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도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굉장히 인상 깊은 표현이었어. 자, 12행에서 14행까지는 깊은 밤에 홀로 집안일을 마무리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현재 화자가 아픈 몸을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라고 했고, 화자의 정서 그립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 제시가 되어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행에서 19행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누구를? 어머니를 신 대신 보낸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 어머니라는 존재를 매우 숭고하고 고결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화자는 계속해서 아프지만 찬밥을 먹고 있다. 왜? 그랬을 때 어머니가 더 떠오르거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깨닫고 있는 거지.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라고 마지막 내용을 정리했다. 여기에서 세상의 찬밥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 역시 세상으로부터 삶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라고 했어. 사실 이 부분은 표현을 일부러 도치법을 써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한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어. 사실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그녀를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어순에 익숙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씀으로써 마지막에 나 오늘 세상에 찬밥이 되어 어머니에게 느끼고 있는 이 그리움과 동질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이 내용을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볼게. 1행부터 6행까지는 화자가 아픈 상황에서 홀로 아픈 몸을 일으켜 찬밥을 먹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고, 7행에서 11행부터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 12행부터 19행까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움이야. 그래서 특히 15행에서 19행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신이 어디에나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보냈다는 말을 떠올리면서 화자는 스스로를 세상의 찬밥이 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마무리했어. 그래서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라는 내용을 통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서 화자 역시 사실 현재의 어머니와 같은 여성으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 일단은 이 시의 화자는 아픈 몸으로 찬밥을 먹는 이고, 상황은 찬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 드러나는 태도는 그리움 그리고 회상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시의 주제는 찬밥을 통해 깨닫게 된 어머니의 희생적 삶에 대한 내용이야.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아픈 상황에서 찬밥을 먹었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희생적인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지. 또한 따스한 밥과 찬밥이라고 하는 촉각적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 자, 찬밥을 먹는다라는 식구의 반복으로 정서를 강조하고 있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적어둘게. 이 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유사한 식구는 바로 찬밥을 먹는다. 자,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현재 자신이 처한 외로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찬밥이라는 이 시어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끝내볼게. 찬밥의 상징적인 의미야. 첫 번째는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았던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고, 두 번째는 그 시절 여자에 대한 세상의 평가, 그게 바로 찬밥이라는 거지. 그리고 여전히 변치 않는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찬밥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보았어. 오늘 문정의 찬밥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정리 잘 하고 얘들아. 그리고 선생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석 정리해둔 부분도 꼭 반드시 내용 정리 끝내야 돼.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주말에 우리 만나야지. 자, 수고했습니다.